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의 우리 시장은 아시겠지만 거래소 0.83% 그리고 코스닥 1.2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전일 최종적으로는 나스닥은 0.36% 하락이고요. 다우는 0.3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마감하면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좀 되려나 궁금했었는데 어찌됐건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는 우선은 뭐 업종 차트로 봐도 조금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 지켜야 될 자리에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평선 깨지 않고 그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조금 눌렸습니다. 60평선 깨고 내려갔는데 이게 더 밀려서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뭐 110포인트 정도, 그리고 완전히 더 밀린다면 760, 뭐 1차적으로는 이 122평선인 790포인트 8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까지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내려올 만한 악재가 시장에서 있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이미 노출되어 있던 악재들의 호재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긍정적인 어떤 상방으로의 움직임이 못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우리 시장에서야 어쨌든 현재 뭐 11월 3일에 미국 대선 전에 미국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만한 것들은 현재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예를 들면 치료제나 백신이 좀 임상 3상이 잘 진행된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긴급 승인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현재 아시겠지만 뭐 경기 부양책이 좀 빨리 확정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에 자금이 좀 풀린다는 이슈가 나오거나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도 다 현재는 부작용에 대한 소음이 들리고, 또 11월 3일 전에는 경기 부양책이 확정이 안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려면 아무래도 11월 3일 최소 전후가든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뭐 소위 말하는 뭐 62평선 깨고 122평선까지 아니면 전에 밀렸던 것처럼 가파르게 밀릴 거다 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외인과 기관 양 주체가 모두 좀 매도로 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엔 좀 반등에 대한 시도는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은 시젠에 대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시젠이 그래도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시장에서 코스닥이 1.26%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계속 선방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뭐 하락폭이 막판으로 좀 가면서 밀려가지고 1.2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관이 그리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두 주체가 어쨌든 순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이고요. 주 단위로 봤을 때 지금 일주일 단위로 한번 봤어요. 지난주에 코스닥에서 순매수로 봤을 때 시젠이 기관에서는 순매수를 제일 많이 한 순매수 상위 1등 종목입니다. 다만 또 외인은 또 많이 팔았어요. 시젠을 외인을 많이 팔았고, 이게 좀 아마 518억 정도 될 겁니다. 그죠? 1000원, 만원, 항상 이게 헷갈려요.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그렇죠. 518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시젠은 154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인의 순매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시젠의 향후 주가를 체크하기보다는, 예측하기보다는 기관의 순매수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은 현재 아시겠지만 외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이슈들은 없다고 봐요. 물론 환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그런 정도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 글로벌 시장 전체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이슈를 긍정적인 이슈가 반영되지 않는 그런 현황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팔고 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시장에서 과연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담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면 3Q 봤을 때 실적 시즌이고요. 지금 어닝 시즌이고 3쿼터 말,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실적을 45일 이내에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1월 15일 전에 발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시제는 향후 코로나 팬데믹 확산에 대한 직접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기관들 혹은 국내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관의 지난주 순매수는 빠질 때 많이 담았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순매수하는 종목들만 쭉 보더라도 약간 바이오 느낌, 제약 느낌 혹은 진단키트 느낌을 가진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세가 좀 독보적으로 기관에서 어쨌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눌리는 움직임은 아니에요.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거진 꽤 오랜 거래일 동안 많이 눌렸잖아요. 보시면 시장이 어쨌든 간에 코스닥에서 음봉이 거의 일주일 내내 나왔고요. 거기는 4일 정도는 뭐 패닉바잉 수준은 패닉셀링 수준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4일 정도는 가파르게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앞서서 나온 이런 정도의 하락이 또 나올까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더 눌리고서는 반등이 나와줄 것 같은데, 이 정도 어쨌든 하락의 시장에서도 이 기관이 어떠한 호재도 없는 그런 글로벌 시장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시젠을 좀 담았다라는 것은 저는 상대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반등이 시장에서 나왔을 때 이 시젠의 상당한 그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이 모아주고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지금 당장의 이 시젠의 종목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급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지난주 한 주 많이 빠졌을 때는 기관이 많이 담았다, 다만 외인이 팔았다라는 거고, 외인이 판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여러가지 악재들이 많이 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셀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집중하는, 개인들과 기관이 집중하는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힘을 마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선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이 30만원 언저리에서 돌파에 대한 시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한 레벨 더 올라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요 정도 라인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지금 한 레벨 더 올라서 이 정도 라인으로 지지를 받고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정을 좀 받다가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이 30만원에 대한 1차적인 목표를 두고 돌파에 대한 시도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2만원이 2차 정도 라인, 한 32만원 이 정도라고 표시해 볼까요? 네, 이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한 32만 4천원 정도, 그러니까 32만원이라고 표현하면 30만원과 32만원 이 정도 라인에서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계속적으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개인 투자자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눌림의 움직임보다는 저는 여기서 좀 버텨주면서 조정을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서히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가에서는 뭐 0.73% 큰 이슈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빠지지 않은 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을 한번 보면 죄송합니다. 종목 신용을 봐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종목에서 신용을 보면 신용이 7%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신용은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쓴 상태라고 보여져요.
잔고가 좀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끌어올리는, 종목을 끌어올리는 주체가 개인이고 뭐 기관이고 외인이고 어디에 상관없이 자금들이 많이 몰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때 신용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크지만 않다면 그것도 자금으로 좀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뭐 크게 이슈는 없다. 보통은 이제 뭐 신용이 10% 이상 되거나 8% 이상 되면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7% 정도 수준이고 최근에는 워낙 신용을 많이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악재가 갑자기 떠가지고 시장을 확 밀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뭐 반대면 물량이라든가 그런 물량들이 출회되면서 시즌을 누르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좀 상승에 대한 힘을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신용을 또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 뭐 실적이 발표된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에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머금고 이 시즌이 움직일 수 있다면 아마도 추가 상승 돌파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겠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3Q 실적에 대한 부분하고 또 더블 데믹이라고 하죠. 독감과 코로나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시장에 악재로 반영이 된다면 그때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코로나에 대한 확산, 그런 것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대표 주자가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아마도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바이오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뭐 진단 키트 할 것 없이 시장에서 많이 밀렸잖아요. 이럴 때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 일봉상의 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눌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추후에 11월 3일까지 얼마 안 남았고요. 대선에 대한 이슈가 해소되면 가파르는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관련되어져 있는 뭐 정책 종목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조 바이든 관련된 정책주, 트럼프 관련된 정책주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강하게 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치료제, 백신, 그리고 진단 키트, 이런 실제로 좀 실적이 좀 개선되거나 혹은 추가적인 어떤 이슈,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지금은 이제부터는 하루 이틀 상관으로 조금씩 좀 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좀 상승 혹은 추가적인 반등에 대해서 대응할 시점이 아니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뭐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는 계속 산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젠이라는 종목은 그래도 치료제를 만드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덜 리스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료제는 만들다가 갑작스럽게 부작용 뜨거나 뭔가 스탑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단키트는 그렇게 보기에는 이미 뭐 시판이 돼서 수출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더블 동시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반영된다라고 하면 4Q도 3Q만큼이나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시젠 계속 좀 지켜보면서 트래킹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선 시젠이 다시 한번 이 32만원 정도를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가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한 번만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일 휴일에 푹 쉬시면서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떨치시길 바라겠고, 저도 짬날 때 계속적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쩐대리 TV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